자, 어제 현대 정몽구 회장의 사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셋째 사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이가 많으니까 또 끊어가야 되네요. 예. 셋째 사이가 이슈가 제일 많았죠. 왜냐하면 이혼을 했으니까요. 예. 2014년에 이혼을 하고 2014년에 사위 이름은 신성재 현재 사무부회장입니다. 예. 이 68년생이시네요. 예, 일반인은 아니고요. 이 사무라는 여기도 매출액이 한 7천억이 넘으니까 이거는 중견그룹으로 봐야 되겠죠. 예. 이 아버지가 이 창업자시고 이 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의 신용인 회장의 장남이시고 그리고 대신고고 대학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경대학 나와서 어떻게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고등학교는 대신고 나왔었고 2001년도에 현대 하이스코 수출 담당 이사로 바로 들어가고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사로 들어가고 쭉 하이스코만 있었어요. 그리고 2014년 9월에 이혼 이후에 하이스코에서 대표자에서 물러납니다. 아, 그때가 이혼 이후인가요? 네, 예. 이혼 이후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 이혼 전에 현대제철이 하이스쿨을 합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스쿨에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현대그룹 차그룹이 어떻게 이제 수직 계열을 지키냐면 현대제철이 강판을 만들고 현대 하이스코가 만든 강판을 차에 들어가게끔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가공회사죠.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예. 현대제철에서 가져온 강판을 차에 맞도록 강판을 만들고 찍어내서 입고 하니까 수직 계열화의 핵심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신성재 셋째 사위. 예, 셋째 사위 부친인 사무회장인 신성인 회장이 맡고 있는 사무라는 기업이 예. 메인 매출이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차가 안 그래도 일감 몰아주기에 전형적인 그룹이었거든요. 예. 현대차가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그렇죠. 아들 정의선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글로비스를 만들고 주식을 몰아줘서 또 일감 몰아주기를 엄청나게 해줘서 글로비스를 10조 이상 키워서 현대그룹을 승계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빨리 지배구조 개선해라 예. 라고 하는 그룹인데 사위 기업까지 일감 몰아주기가 걸려 있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예. 그러니까 이혼 당시의 기록을 보면 매출이 7,700억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 88% 거의 90% 육박하는 매출이 현대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90%가 장이 드는 기업에서 그냥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이게 사위가 된 이후에 97년도 사위가 되셨는데 97년 사위가 된 이후에 더 많이 이게 늘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비판을 좀 받았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14년에 이혼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일감 몰아주기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봤어요. 보통 끊지 않을까요? 보통 끊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성재 현재 사무부회장이 이혼 당시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알린 사실이 없지만. 근데 몇 가지 이제 팩트를 보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정의선 부회장이 강제로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쿨을 합병한 사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제가 볼 때 분리해 놓는 게 훨씬 이익 구조는 좋거든요. 예. 합병했다는 그러니까 거는 하이스코어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불리한 거죠. 아, 불리한 거. 네. 아니, 합병하면. 합병하면 예, 그렇죠. 불리하죠. 현대제철이 유리한 거죠. 예. 왜냐면 이 하이스코어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 매형이 되잖아요. 매형한테 미운털이 박혔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팩터는 이 신성재 부회장 설화에 아들 셋이 있어요. 예.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의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어 분명히 이혼했다까지는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정도 사유로 이혼을 했으면 아까 일감 몰아주기를 다 끊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재밌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봤어요.
또 추적을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사장을 그만두고 이 사무라는 기업의 매출 실적입니다. 예. 예. 보시면 2014년도에 8,400억. 그러니까 2014년 9월에 대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출은 그대로 간다 보고 떨어지긴 떨어져요. 매출이죠. 예, 매출 떨어져요. 예. 8,000억, 7,600억, 그리고 작년에 7,700억까지 한 1,000억 가까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거래가 거의 90% 육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까지는 끊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2.9%에서 오히려 3.12%로 그 유지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업이익인가요? 순이익인가요?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도 뭐 한 250억 조금 늘었다가 조금 줄긴 했지만 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정몽구 회장의 뒤를 잇게 될 텐데 사위 중에 정의선 부회장하고 친한 분들이 좀 있나요? 그래도 저는 정태영 부회장하고 가장 코드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이 크게는 자동차와 금융 두 개로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예, 자동차 쪽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완전히 장악을 했지만 여전히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같은 금융 쪽 계통은 정권까지 정태영 부회장의 입김이 가장 크고 그리고 자기 누나가 여전히 그쪽 현대커머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관계는 우리가 자동차와 금융은 상관없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막역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글로벌한 자동차 기업들은 대부분 금융을 끼지 않으면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GM이나 이런 데들도 다 그 금융 계열사들이 맞습니다. 통해서 하는 거죠. 특히 올해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현대차가 자동차 렌트가 아니고 그 최근에 광고하는 걸 보면 일정 금액을 내면 회원비를 내면 한 달에 자동차 세 대까지 바꿔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면 차가 소유해서 렌트나 리스나 모빌리티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자동차 기업이 반드시 금융을 끼지 않으면 이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태영 부회장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코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태영 부회장이 현대카드를 지금까지 굉장히 잘 이끌어왔어요. 센세이션한 것들을 많이 금융에서 일으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세 명의 사회 중에서는 뭐 한 분이 이혼을 하셨지만 정태영 부회장과는 계속 관계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봅니다. 자, 현대차 사위하고 그다음에 삼성가 사위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현대차 사위들은 실제로 보면 정태영 부회장도 그렇지만 신성재 전 사장도 그렇지만 실제 대표이사까지 맡기고 경영을 맡깁니다. 그런데 삼성가는 아직까지 사위들에게 정권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또 삼성가는 주기 상승, 그러니까 임원의 진급 시기나 상승률을 보면 현대그룹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삼성가는 딸들이 직접 경영을 합니다.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래왔어요. 신세계 이명희 회장도 그랬고, 한솔의 이인희 회장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그러셨고, 딸들이 직접 경영을 맡긴 반면에 현대 가문은 딸들에게 직접 경영권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위 역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현대가 사위들 중에 꼭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신가요? 이제 아까 전체 혼맥도를 보시면 지금 현대 자동차 그룹만 했지만 사실은 최근에 또 결혼해서 사이가 된 현대 아까 가문에 여기 보시면 2003년에 작고 하신 정몽은 실제 현대 그룹 원래 적통을 이어받아야 됐던 이 집의 맞사위가 저는 눈에 띄는데 신두식 씨라고 맥커리 투자은행 정지희 그렇죠. 딸의 현정은 회장의 남편이시죠. 장녀인 정지 전무의 남편이 되는 거죠. 맥커리 투자은행의 매니저로 있는데
이 집은 원래 금융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두식 씨의 아버지가 신현우 전 국정원기획 대표이사이셨고 이제 어머님은 서강대 전 교수였는데 우리 형도 BNP 파리바 은행의 상무고 투자은행 상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쪽에서도 금융권을 바탕으로 뭔가 좀 제기를 노리지 않나. 아직 아들도 최근에 이제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만 뭐 이쪽 사이들도 최근 눈여겨볼 만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최근에 재계 사이들이 IB나 투자은행 쪽에 사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가가 금융 쪽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지켜서 사업 시너지를 내는가도 우리가 이제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옛날에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 했죠. 평생을 두고 늘 어려운 손님이라는 뜻인데요. 처가의 경영에 큰 도움을 주는 사위도 있지만 경영의 핵심을 맡지 않는 걸 보면 완전히 한 가족이 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